자, 19번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소수에 해당되는 값들만 합을 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코드를 제가 그대로 통째로 복사를 떠서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여기를 코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키고요.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코드 제가 붙일게요.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자,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샵 include stdio.header 파일, 그래서 printf나 scanf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샵 include 해가지고 하나 더 선언했어요. 뭘 선언했냐면 std bool 헤더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bool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학자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좀 알고 계세요. 원래 bool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조지 bool이라는 수학자가 있었거든요. 외국에 조지 bool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그 bool 대수 그 대수하 분야 논문을 발표해서 제출해서 그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수학자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학자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bool 대수 이렇게 붙이는 건데, 이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기 여기에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나오고요. 조지 bool 라고 치면은 나와요. 영국의 수학자 1815년생 해가지고 64년도에 사망을 했고, 영국 왕립협회 회원 명단으로 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일랜드 퀸즈 칼리지 뭐 교수로도 활동을 했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프로필 보면은 뭐 bool 대수라고 해서 조지 bool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원래 여기다 검색하지 말고 저 위키백과에다 검색할까? 조지 bool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 나오죠.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계산기 구조 또는 뭐 정보처리 기능사에 아직 출제되고 있는 전자계산기 일반 과목에서 등장하는 bool 대수 문제, 집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논리회로 관련해서 관련된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했던 수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짜증난다 그러죠, 막. 오늘날이 아니라, 누가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한국의 많은 개발자분들이 야근을 막 밥 먹듯이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래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시키게 해준, 그런 수학자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개발 툴에 보면은 std bool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std bool. 그래서 굳이 단어를 뜻풀이하자면 스탠다드 bool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헤더 파일. 이게 이제 그 표준 bool 대수 관련된 함수가 여기에 탑재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bool 대수의 핵심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true, false. 이걸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nd, or와 not도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and, or와, 그 다음에 not, 그 다음 이제 x, or와, 맞죠? not and, 그 다음에 뭐도 있냐? not, or와, 하여튼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게, 논리회로죠. 그거를, 회로들을 다 어쨌든 동작시키면 나오는 결과가 뭐가 됩니까? true가 나오든지 false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bool 대수 과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정보처리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아직 필기에 전자계산기 일반을 분명히 해서 통과하셔가지고 실기를 보시는 시점일 텐데, 이게 뭔 키워드냐,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기본 지식은 좀 알고 가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 두 개를 선언을 했고, 여기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맹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함수의 어떤 알고리즘의 시작은 어디? 알고리즘의 시작은 메인 함수부터. 메인 함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함수가 선언이 돼 있다라고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탐색해야 되는 건 여기부터죠. 메인 함수.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불이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불이라는 타입으로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어떤 그런 그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뭘로 선언했냐면 함수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변수 선언도 있지만은 함수 선언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맞죠?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거는 변수 선언이지만, 어떤 함수를 설계하겠다. 난 이 함수를 쓸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함수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원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선언시킨 다음에 실제 설계를 한 게 어디예요? 지금 제가 범위 잡은 이 구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맞죠? 예,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수 선언을 했다. 이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int 변수 선언했죠. 예, 그래서 sum이라는 거는 0이라고 초기 값을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엑셀 창을 딱 껴놓고, 엑셀 창 켜놓고 디버깅을 이제 해야겠죠. 여러분들 연습란에다가 디버깅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 sum이라는 거에다가 0을 저장을 했습니다. 정수값. 자, 그 다음 j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j라는 변수를 선언할만 했지, 아직 뭐 초기화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그대로 두고. 자, 근데 초기화를 이제 반복문 안쪽에서 이제 진입해서 했죠. 포라는 함수가 등장했죠. 자, 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안에 이제 구조를 봤더니 j를 몇으로 초기화 시켰냐면 1로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까지 돌리라 그랬냐면은 20 이하가 되는 동안에는 반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범위를 제한을 걸었죠. 네, 그래서 20 이하까지는 계속 반복 사이클을 돌려라 이 뜻입니다. 근데 몇씩 증가하라 그랬냐면은 j++라 그랬으니까, j++면은 얘는 1씩 증가시켜라 이 뜻입니다. 원래 이 기호가 j는 j+1 이거랑 같은 표현식인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니면은 j+는 1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네, 다 같은 표현식입니다. 1씩 증가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비교할 수 있겠죠. j는 1이니까 20보다 작죠. 오케이, 조건 맞죠.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반복문 포문 안에 있는 걸 실행할 수 있죠. 진입을 합니다. 자, 근데 봤더니 if 함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뭐를 비교하라 그랬냐면 func의 이 j를 파라미터로 매개변수 값으로 입력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호출한 함수 있죠. 이거 func int n이라고 써있는 얘 함수를 실행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일단 이 함수를 실행을 해서 실행된 결과가, 실행을 하고 나서 뭔가 리턴을 할 거 아닙니까? 반환된 결과가 조건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그걸 판단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func 함수로 일단 진입을 해야겠네요. 이 조건문을 따지려면. 자, 그럼 func 함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알고리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죠. 함수 선언하는데 여기를 이제 탐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i는 2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i를 잠깐 여기다 명시를 해놓고, 자, i의 값은 현재 얼마인가요? 2로 저장을 해놨죠. 자, 그 다음에 n 값도 여기 지금 보시면 따로 따져줘야 되는데,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어떤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아까 함수를 여기 j로 입력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j가 아까 초기값이 1이었죠.
그럼 이 j라는 초기값 1이라는 값이 실제로 이 펑크 함수를 실행을 했을 때는 n에다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n 값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개 변수로 이거 j를 지금 전달을 해준 거기 때문에 n에다가 j를 n에다가 전달해 준 겁니다. j를 n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값은 현재 1이 되어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두 개 해결됐고, 자, if 함수를 만났어요. n을 i보다 작다. 작은지를 비교하라 그랬죠. 그럼 n값은 현재 얼마인가요? 1이죠. i값은 현재 얼마인가요? 2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2보다 작죠. 조건이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턴을 시켜라. 그래서 뭘 리턴 시키라 그랬냐면은 false라고 하는 논리값을 리턴 시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false 결과값을 반환시켜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반환시킬 건데 당연히 어디로 반환시키는 거예요? 메인 함수 쪽으로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이거 여러분 흐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펑크 함수가 만약에 이 리턴 구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false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탈출합니다. 이 함수가 아예 실행이 종료가 돼버려요. 규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다 저 이거 적어드릴게. 함수를 어떤 그 호출해서 실행을 하던 중에 실행 중에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수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해당 함수는 종료되고 그리고 반환되는 값을 가지고 메인 함수 구간으로 다시 복귀한다. 이 사실을 꼭 흐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false라고 하는 값을 리턴해서 여기에 이 if 함수 구간으로 다시 복귀를 하겠죠. 자, 그럼 복귀를 해서 봤더니 이 조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건이 틀렸다 이 뜻이죠. false란 얘기는 조건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if 함수 시행을 합니까? if 함수 실행 안 합니다. if 함수는 그냥 그대로 실행을 안 해버리니까 이 구간을 아예 진입을 안 하겠죠. 그냥 점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실행을 안 해서 반복문 중괄호를 만나죠. 이 구간.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j가 1 증가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j를 1 증가시키게 되면은 2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봤더니 20보다 작죠? 그럼 조건이 맞죠? 네, 그럼 다시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문 함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funcj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하나 그랬어요. 자, 그럼 funcj 함수를 또 호출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겠죠? 네, 이쪽 구간으로 다시 흐름을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i의 값은 현재 2로 초기화가 됐고,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매개 변수로 전달받을 때 j값 2를 넘겨받은 거죠. 그러니까 n이라는 변수는 이 j값을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넘겨받은 걸 당연히 2로 넘겨받았을 테니까.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비교를 하니까 여기 2하고 2 서로 같죠? 그러면은 if문 첫 번째 줄 얘는 조건이 틀린 거죠? 맞죠? 이건 조건이 틀린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실행을 안 하고 넘어가고 else if로 빠집니다. else if로 빠지게 되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한 게 n값과 2라는 숫자가 같은지를 비교한 거죠.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 봤더니 n값은 2니까 서로 숫자가 같은 거니까 조건이 성립을 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턴문을 만나게 돼서 수행을 하니까 true라는 값을 어디로 리턴 시킨다? 메인 함수 쪽에 있는 if 함수 구간으로 리턴을 시킨다. 맞죠? 네, 그래서 func 함수가 종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true라는 걸 리턴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시킨 게 true 값을 리턴 시켰으니까 이 조건은 그럼 성립을 하겠죠. 조건이 성립하니까 안에 있는 sum 플러스는 j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sum 플러스는 j는 자, 이것도 좀 뜻풀이를 해드릴게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분석을 하게 되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게 풀이를 아예 해놓고 보는 게 나아요. 연습란에다가 sum은
sum 플러스 j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좀 축소를 좀 할게요. 자, 축소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sum은 sum 플러스 j 형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sum 값이 얼마인가요, 지금? sum은 0이었죠? 맞죠? 네, 그래서 0이랑 2라는 값을 서로 더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sum 값이 2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럼 sum 값은 2로 이제 바뀌게 되고 0이라는 숫자 값은 아예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2로 전환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또 반복문 타고 올라갑니다. 이번엔 j가 하나 또 증가하겠죠. 자, 그럼 j 값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비교를 하겠죠. 자, 현재 j 값은 20보다 작죠? 네,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를 만나요. funcj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j 값 3을 넘겨주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n 값은 당연히 얼마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n 값을 3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 i 값은 2로 초기화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n이라는 값은 현재 3인데 3과 2를 비교했을 때 조건이 맞지가 않죠. 네, 틀렸죠. 그럼 if 함수는 실행을 안 해요. 다음 else if문으로 넘어갑니다. else if문으로 빠져서 비교를 해봤더니 3이라는 값은 2랑 다르죠. 조건이 틀렸죠? 그럼 else if도 역시 안에 있는 return문을 수행을 안 하겠죠. 그럼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while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while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ile하고 괄호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무한반복 개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while문 안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C 언어 문법에서는 이게 무한반복을 얘기합니다. 무한반복 시도를 해라 이 뜻이거든요. 왜? 조건이 항상 참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자바에서는 원래 이렇게 쓰이죠. 자바에서는 while true. 이 자바에서는 이 스타일이고 C 언어에서는 이게 1 이렇게 찍혀 있어요. 무한반복 개념을 원래 보통 돌리고 싶을 때 이 개념을 씁니다. 자, 반복을 시켜라 그러니까 당연히 while문 진입하게 되면 조건이 참이니까 일단 냅다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건 참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자, if 함수를 만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얘기한 게 n%i n%i. 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을 풀이하면 이겁니다. n을 i로 나눗셈 계산해서 나온 나머지 값을 구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퍼센트 기호의 역할은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저는 모드 함수를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네, 그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n 나누기 i라 그랬죠? 그럼 3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네. 3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0과 같을 수가 없죠. 0과는 다른 값이죠. 그러면 결국엔 if문을 수행을 안 하겠네요. 네, 건너뜁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문을 만나게 되는데 else if문에서 또 식을 비교하는 거죠. i 곱하기 i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4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3보다 큰 상태죠. 그럼 조건이 맞는 거죠. 맞죠? 맞죠. 4가 3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에서 조건이 맞으니까 뭘 실행하라 그랬어요? 브레이크. 이 while문을 탈출해라 이 뜻이죠. 이 while문을 탈출하는 명령어가 브레이크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문을 만나면서 while문 탈출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return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return true가 결국에는 이번 함수 사이클에서는 반환값으로 메인에 전달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true 값을 가지고 여기에 드디어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sum 플러스는 j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sum은 현재 2번 값으로 되어 있는데 2에다가 3을 더하게 되니까 5라는 값으로 얘는 sum 값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반복문 중괄호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또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j가 4가 되는 수가 있겠죠. 조건은 아직 성립하니까 if를 만나서 또 진입하게 되겠죠. 자, funcj라는 함수를 또 호출을 한 거예요. j 값은 현재 4니까 함수를 선언해서 실행한 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n 값은 당연히 4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그대로 초기화가 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자, if 함수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 값은 현재 4인데 4가 2보다 크죠. 네, 그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럼 else if로 넘어갑니다. else if 구간에서 또 4가 2랑 다르죠. 네, 역시 else if도 넘어갑니다. while문을 만나게 돼서 반복문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한반복 루프를 수행하겠다라고 이게 선언을 한 거죠. 자, if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n%i라고 했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4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나머지 값을 구해야 되죠. 4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에는 0이라고 하는 나머지 값이 존재하니까 이번에는 0과 일치하죠. 아, 그러니까 return false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return문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함수가 종료될 것이고 false라는 결과값을 메인 함수 쪽에 이 if 함수 구간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조건이 틀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if문 안에 거는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폼은 중괄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j가 증가를 합니다. 자, 이번에 j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 20보다 작습니다. 반복 더 돌릴 수 있죠. 안에 if문으로 진입을 합니다. funcj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럼 j 값은 현재 지금 5가니까 얘를 함수 실행과 함께 n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5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5를 바꾼 상태에서 i는 2로 지금 현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5는 2보다 큰 숫자니까 조건이 틀렸죠. 그럼 else if로 넘어갑니다. else if도 역시 2랑 다른 값이죠. 네, 그럼 else if도 넘어갑니다. while문으로 빠지게 되고 무한반복을 시켜서 진입을 하니까 if 함수를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5 나누기 몇을 한 나머지 값입니까? 5 나누기 2를 하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1이라는 나머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0이랑 다르죠. 그럼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지죠. else if로 가가지고 자, i 곱하기 i를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4가 나왔죠. 그래서 이 4라는 값은 5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이 브레이크문은 실행을 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i 뿔뿔로 흐름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i 플러스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i의 값은 3이 되겠죠. 네, 3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올라갑니다. 다시 if문 또 한 번 더 반복 사이클 돌려야 되는 거겠죠. 왜? 무한반복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if문 한 번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머지 구하는 값도 해야겠죠. 자, 그래서 mod 함수를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5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나오겠죠. 0이랑 다르죠. 그럼 건너뜁니다. else if로. 자, else if에서 또 비교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3 곱하기 3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9가 되는 거죠. 근데 9라는 값은 당연히 5보다 크죠. 네, 조건이 맞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while 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while 문을 빠져나가서 이쪽 return true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니까 true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여기 이쪽 구간으로. 자, 그러면 조건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sum 플러스는 j를 실행을 하게 되니까
현재 썸값은 5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5 더하기 5를 하게 되서 여기는 썸값이 10값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중괄호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J가 또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J값이 6이 되겠죠. 자, 여전히 20보다 작죠. 자,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만나서 funcJ라는 값을 함수를 또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J의 값은 현재 전달이 되면서 N 값이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6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6으로 바뀐 상태에서 I 값은 분명히 또 2로 초기화가 돼야겠죠. 맞죠? 이렇게 지금 초기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라는 값은 당연히 2보다 큰 값이니까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넘어갑니다. 자, 6이라는 값은 2와 다르죠? 조건이 틀렸죠? while로 넘어갑니다. 자, 무한반복문 진입을 하게 되니까 if 함수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자, if 함수 쪽으로 진입을 해서 또 mode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 나누기 지금 여기서 2를 한 거죠. 그걸 나머지 값을 구하면 0이 나오게 돼요. 0과 0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false를 리턴 시킨다는 게 실행이 되겠죠. 그럼 함수가 종료되면서 false 값을 메인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false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당연히 조건이 틀리다라고 판별이 되는 거니까 if 함수의 그 안쪽 문은 실행을 안 하죠. 그럼 그냥 종료되면서 다음 반복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중괄호 만나서 올라갑니다. J가 또 하나 증가합니다. 자, J가 증가하게 되면은 7이 되겠죠. 2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if 문으로 들어가서 funcCJ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J 값을 N에다가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번엔 여기 N 값이 7로 바뀔 것이고 I는 2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로 구간 다시 화면 옮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if 문을 또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N이라는 값은 현재 7인데 7은 2보다 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당연히 조건이 맞지가 않죠. else if로 빠집니다. else if도 역시 조건이 틀리죠. 7과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자, while 문으로 빠집니다. 무한반복 루프를 실행하겠다라고 했는데 if 함수를 만나서 mode 함수를 써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7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0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else if로 빠지게 됩니다. else if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 2 곱하기 2를 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4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4라는 값은 결국에는 7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조건이 틀렸죠. 네, 그래서 결국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빠지게 되면 I 뿔뿔로 빠지게 되는 건데 I 플러스 플러스 처리하게 되면 3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또 무한반복 루프니까 또 한 번 더 if 함수 진입하겠죠. 자, if 함수 진입해서 또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실행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되는 게 7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면은 1이 나오게 되겠죠. 네, 0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else if로 빠집니다. 자, else if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I 곱하기 I니까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9가 나오게 되겠죠. 자, 9라고 하는 값은 7보다는 크죠. 조건이 맞죠? 브레이크 만나니까 while문 탈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턴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true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메인 함수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true 값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sum 플러스는 J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um 값은 현재 10이죠. 거기다 7을 더하게 되니까 결국 17이 되겠네요. 17로 값이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반복문 다시 타고 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8이 되겠네요. 자, 역시 조건은 아직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if 함수 funcJ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J 값을 전달하게 되면은 func 함수 안에 있는 N 값은 똑같이 8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if 함수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if 함수 쪽에서 봤을 때, 자, N 값은 현재 지금 8인 거죠. 8은 당연히 2보다 크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8은 2와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이 틀렸죠. while문으로 빠집니다. while문으로 빠져서 무한반복문을 만났는데 if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8 나누기 여기에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교하는 값이 조건이 일치하죠? 그럼 false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return false를 만나게 되니까 함수는 종류가 될 것이고 메인 함수 쪽에 전달되는 거는 false라는 값이 전달되면서 조건이 틀리다라고 판별을 하겠죠. 그럼 역시 그냥 if 함수는 건너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복문 중괄호 타고 올라갑니다. 다시 또 j가 1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9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맞으니까 if 함수 안쪽으로 또 진입할 수 있겠죠. func j를 호출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j 값은 당연히 위에 화면대로 보면은 n 쪽으로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러면 n 값은 당연히 j 값을 따라서 9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도 2로 세팅이 되겠죠. 자, 비교를 하게 됩니다. 9라고 하는 값은 2보다 큰 값이니까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넘어갑니다. else if에서 비교해봤더니 9와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이 틀렸습니다. while문으로 빠집니다. 자, while문을 만났을 때 반복문을 실행하겠다 그랬으니까 if 함수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1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0과 다른 값이죠. else if로 빠집니다. else if에 들어가서 실제 곱셈 계산을 해보니 2 곱하기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라는 값은 당연히 9보다 작죠. 네,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else if도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i++를 결국 실행하게 됨으로써 i의 플러스 값은 당연히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반복문 사이클을 한 번 더 수행을 해야 되죠. 자, if 함수 만나서 또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9 나누기 모드 함수 써서 9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0이 되겠죠. 이번에는 값이 성립을 하죠. 조건이 성립하니까 false를 리턴하게 되면서 함수가 종료되고 메인 함수 쪽 if에 전달되는 거는 false 값이 전달됩니다. 조건이 틀렸다라고 판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구간은 실행을 안 하겠죠.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또 1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역시 아직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 만나서 func j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j라는 값은 당연히 이 n 값이 따라가는 거니까 10으로 바뀔 거고, i는 2로 다시 초기화를 시켜야겠죠. 네, 그래서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비교를 합니다. 10이라는 값은 2보다 크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10이라고 하는 값은 2와 다르죠. 조건이 틀렸죠. while문으로 빠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while문 반복문으로 진입을 하니까 if 함수로 진입할 수 있겠죠. 모드 함수를 써서 나머지 구하는 값을 해보겠습니다. 10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0과 비교식이 일치하니까 return false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함수가 종료되면서 false라는 값이 이 구간에 전달이 되겠죠. 그럼 조건이 틀렸으니까 안에 거 실행 안 하겠죠. 네, 그대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이 됩니다. 자,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func j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func j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당연히 이 위의 함수 규칙대로 n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j 값을 따라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11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11이라는 값은 2보다 크죠? 조건이 다르죠? 그러니까 else if로 빠지죠. 11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2와 다른 값이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가 않죠? else if도 수행 안 합니다.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반복 사이클을 진입하면서 if 함수를 만나게 되는데 모드 함수를 써서 나머지 구해야 돼요. 1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역시 if문은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else if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는 2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값은 실제로 11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i 뿔뿔로 넘어가게 됩니다. i 뿔뿔을 계산하게 되면은 당연히 3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한 번 더 반복 사이클 진입하기 위해 if 함수로 가겠죠. 자, if 함수에서 또 나머지 구하는 값 하게 되겠죠. 모드 함수 써가지고 11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이 2가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0이 아닌 거죠. 네, 그 조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빠지죠. 자, else if 구간에서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것은 11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 틀렸죠? 네, 그래서 역시 I 뿔뿔로 진입하게 되겠죠? I 뿔뿔 진입하게 되면 4가 됩니다. 자, 다시 중괄호 만나서 또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도 if 함수 또 만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11 나누기 4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되는데 0과 다르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else if에서 4 곱하기 4를 한 결과는 16인데 16은 11보다 크죠? 조건이 성립하죠? 그럼 브레이크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while문 함수를 빠져나가서 return true를 결국엔 메인 쪽에 반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건이 true로 성립을 한다 그랬으니까 sum 플러스는 j를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sum 플러스 j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온 대로 17 더하기 11을 하게 되니까 결국 2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sum 값은 28이 됐고 다시 중괄호 타고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하게 되겠죠. j 값은 12가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funcj 함수 또 호출할 수 있겠죠. if문 진입해서. 자, funcj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 위로 올라가서 i 값은 2가 될 것이고 n 값은 j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12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값은 4보다 크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10이라는 값은 2와 다른 값이죠. 조건이 틀렸습니다. 무한반복문인 while문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또 실행하게 됩니다. 12 나누기 4를 한 나머지 값은 0으로 나눠 떨어지죠. 그럼 if문 조건이 성립하죠. return false를 만나게 되니까 함수가 종료되면서 false 값이 이쪽에 전달이 되겠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수행 안 하죠. 자, 중괄호 마주쳐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20보다 작죠. 네,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문을 만나서 funcj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호출을 함으로써 j 값은 n을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3으로 바뀌게 되고 i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3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크니까 당연히 조건이 맞지가 않죠. 네, else if로 넘어갑니다. else if 13과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네, else if 실행 안 하겠죠.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반복문을 만나게 됐는데 나머지 값을 구하는 if 함수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나머지 값은 13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이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0과 다른 값이니까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4라는 값이고 4는 13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죠. i를 하나 증가시켜야겠죠. 3이 됩니다. 자, 또 비교를 하게 되겠죠. 다시 이제 while문 반복만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13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여기에서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역시 0과 다른 값이니까 조건이 틀려서 else if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9가 되는데 9는 13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역시 조건 실행 안 하겠죠. i 뿔뿔로 증가를 해서 4가 되고, 자, 다시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또 반복 사이클로 if 함수를 또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구하는 함수를 또 실행해서 13 나누기 4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나오니까 0과 다른 값이죠. else if로 넘어가죠. else if에서 이번에도 4 곱하기 4를 하게 되면은 16이 나와요. 자, 그럼 16은 13보다 당연히 크게 되는 거죠. 조건이 맞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게 되면은 while 문을 탈출해서 return true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true 값을 반환을 해서 이쪽으로 반환이 될 것이고, 조건이 성립을 하니까 sum 플러스는 j라는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sum 값은 28이고 j는 13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계산을 해보면은 28 더하기 13을 함으로써 41이 sum 값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만나서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j는 14가 되겠죠. 자, 조건이 맞으니까 funcj라는 함수를 또 if문 만나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j라는 값은 n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14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보다 큰 값이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빠지죠. else if에서 14와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while문으로 빠집니다. 자, while문으로 빠지게 되면은 무한반복을 실행하게 되니까 if 함수 만나서 나머지 값 구하는 함수 실행하겠죠. 14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성립하니까 false라는 걸 리턴하는 걸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럼 함수가 종료되면서 당연히 if 함수 쪽 여기 false 결과로 판별이 돼서 조건이 틀렸다라고 판별하니까 아무것도 실행 안 하겠죠. 중괄호 만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5가 됩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나서 funcj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함수를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n 값은 당연히 j가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15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하겠죠. 15라는 값은 2보다 크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빠지게 되겠죠. 15와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 틀렸으니까 while문으로 빠지게 돼요. 자, 무한반복 진입을 해가지고 if 함수 만나니까 나머지 함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15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0과 다른 값이죠. else if로 빠지죠. 그렇게 해서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4가 되니까 4라고 하는 값은 15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그냥 i 뿔뿔 실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3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만나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반복 사이클 돌아야겠죠. if를 만나게 돼가지고 모드 함수를 실행해서 여기에서 15 나누기 3 한 나머지 값은 0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나머지 값이 0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return false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함수가 종료돼도 false 값이 여기에 전달이 되면서 조건이 틀렸다라고 판별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16이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funcj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n 값은 여기로 전달이 되니까 j 값 따라가겠죠. 그래서 16이 될 거고 i 값은 2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16이라고 하는 값은 2보다 크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넘어가죠. 16과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 틀렸죠.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한반복 진입을 하는데 if 함수 쪽에서 모드 함수를 호출한 거죠. 16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0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0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return false를 실행하게 되니까 함수가 종료되면서 false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될 것이고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실행 아무것도 안 합니다.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j 값은 이제 17이 되겠죠. 자, 20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겠죠. if 함수 쪽 실행합니다. funcj를 호출하게 되면은 j 값을 n으로 넘겨주게 됨으로써 n 값은 당연히 j 값을 따라가는 17로 바뀌게 될 것이고 i도 2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겠습니다. 17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크죠. 조건 틀렸죠. else if로 빠지죠. 네, 그래서 17과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역시 else if도 틀렸어요. while문으로 빠집니다. while문에서 무한반복 진입하게 되니까 if 함수를 만나서 모드 함수를 실행해야겠죠. 17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거죠. else if로 빠집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를 한 게 4니까 4라는 값은 17보다 작은 거죠. 조건이 틀렸죠. i 뿔뿔 하나 수행해야겠죠.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한반복 진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이클 비교해야겠죠. 자, 모드 함수를 또 실행을 해야 되겠죠. 17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 if로 빠지죠. 그러면은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9가 되는 거고 9라는 값은 17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 조건이 틀렸죠. i 뿔뿔 해서 4가 됩니다. 자, 다시 또 반복 사이클로 진입하니까 또 모드 함수를 실행해야겠죠. 그러면 17 나누기 4를 한 나머지 값의 경우에는 1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지게 되겠죠. 4 곱하기 4를 해서 16이 나오게 되니까 16은 당연히 17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죠. i 뿔뿔 해서 5로 가겠죠.
자, 다시 무한반복 사이클에 의해서 또 if로 진입해서 모드 함수 실행합니다. 17 나누기 5를 한 나머지 값은 2가 되고, 그래서 0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빠지죠. 그래서 5 곱하기 5를 한 계산값을 보면 25니까 25는 17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죠. 브레이크문을 써서 while문을 탈출하면은 return true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true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 조건이 성립하니까 sum 플러스는 j를 실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대로 계산하면은 당연히 41 더하기 17을 함으로써 5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um 값은 58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하게 되겠죠. 자, j는 18이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를 만나는데 func j를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함수 호출에 의해서 n 값은 당연히 j를 따라가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18로 바뀌게 될 것이고 i 값은 2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비교를 하겠습니다. 18하고 2를 비교했을 때 18이 더 크죠?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넘어갑니다. 18하고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 틀렸습니다. while문으로 넘어가요. while문 반복문 진입을 하는데 if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8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0이 나오게 되니까 0과 비교가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return false를 실행하게 되니까 false 값을 리턴해주면서 함수는 종료되고, 여긴 조건이 틀렸다라고 판별해서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게 되겠죠. 중괄호 만나서 올라갑니다. j가 또 1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j 값은 이제 19가 됩니다. 자,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if 함수로 진입해서 func j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달받는 쪽 n 쪽은 j 값으로 전달받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죠. 19로 바뀌고 i 값은 2로 초기화 될 겁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9는 2보다 크죠? 조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넘어가죠? 19와 2는 서로 다르죠? 예, 조건 틀렸으니까 while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while문 쪽에서 무한반복 진입하니까 모드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겠죠? 19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에는 당연히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조건은 0과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틀려서 else if로 넘어갑니다. else if에서 2 곱하기 2를 한 게 4가 되니까 19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어요. i 값 3으로 바꿔줍니다. 1 증가하니까. 다시 무한반복 사이클에 의해서 if 함수 또 실행하죠? 19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해야 돼요. 19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1이 되고, 예, 그러면 if는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지죠.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3을 하게 됨으로써 9가 나오게 되니까, 비교를 해보면 19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실행 안 하죠. 그래서 i 뿔뿔해서 4가 됩니다. 자, 다시 또 무한반복 사이클에 의해서 if를 또 진입하게 되겠죠? 모드 함수 써서 19 나누기 4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조건이 틀렸으니까 else if로 빠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4 곱하기 4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16이 나옵니다. 여전히 19보다 작죠? 조건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i 풀풀 시켜야겠죠? 5가 될 것이고, 자, 다시 if 함수 만나서 모드 함수를 또 실행해서 19 나누기 5를 한 나머지 값을 실행해보면 4가 나오게 되겠죠? 0과 다르죠? else if로 빠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5 곱하기 5를 함으로써 25가 나올 것이고, 이제는 19보다 큰 상황이 조건이 성립하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게 돼가지고 while 문을 탈출하고 return true를 return true를 메인 함수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조건이 성립하니까 sum 플러스는 j를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산 나온 대로 하면은 당연히 58 더하기 19를 함으로써 77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sum 값은 77로 저장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중괄호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j 값은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건은 아직은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네, 같은 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if 함수 만나서 func j 함수를 호출합니다. func j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j 값이 n으로 전달이 됨으로써 j 값을 따라가니까 20으로 n 값이 바뀔 것이고 i는 2로 초기화가 될 거예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큰 값이니까 조건이 틀렸죠. else if로 빠집니다. 20과 2는 서로 다른 값이죠. 조건이 틀렸죠. while문으로 빠지죠. 자, 그래서 while문에 이제 진입을 해서 if 함수에 mode 함수를 실행하게 되니까 20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당연히 0이 나오게 되죠. 아, 그럼 조건이 성립하니까 return false를 실행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함수가 종료되면서 여기에 메인 쪽으로 false가 전달됐고 조건이 틀렸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실행 안 하겠죠. 중괄호 만나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j-가 1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21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포라고 하는 반복문을 탈출을 하게 될 것이고 프린트 f 쪽으로 흐름이 넘어갑니다. 자,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d라고 했죠. %d라고 하는 것은 데시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값으로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정수값. 10진수 정수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sum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현재 sum이 저장되어 있는 값은 77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77이 결과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 정답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컴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에서 실행을 하려면은 컨트롤 F5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은 컴파일도 하고 빌드도 하고 실행도 하는 한 번에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콤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는 7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검증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하나 출제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알고리즘 문제의 사이클을 정말 무식하게, 야, 이 사람 정말 이 정도로 무식하게 계산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한 사이클 한 사이클 디버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업기사까지 제가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능사를 정말 나는 절실하게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디버깅 한 것처럼 시험 시간 최대한 다 소모하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라도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디버깅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암산 절대 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암산 금지가 어떤 취지인지 제가 뭔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19번 알고리즘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